오늘 주제는 저번에 그 사람이 당신을 보고 느꼈던 진짜 속마음입니다. 먼저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 겉으로 보여졌던 분위기나 관계가 어땠는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두 사람이 딱 마주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분위기는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을지 몰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하게 만족감이 흘렀을 겁니다. 그 사람이 1번님을 딱 봤을 때 아무렇지 않은 척 덤덤한 표정을 지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눈부시다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을 거예요.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꽉 차오르는 듯한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유 없는 이끌림이에요. 조건이나 상황을 따지기 전에 두 사람의 영혼이 먼저 알아보고 자석처럼 당겨지는 듯한 강한 에너지가 은은하게 풍겨져 나왔을 거거든요.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 서로 머리를 굴리거나 밀당을 하려는 사악한 계산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겉으로 비춰진 두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무런 편견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것처럼 맑고 진실성이 가득했어요. 그 사람은 1번인과 마주하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때를 다 벗겨낸 것처럼 순수한 사랑이고 때묻지 않은 인간 대 인간의 호감을 느꼈을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대화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속으로는 그렇게 끌리고 순수한 마음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태도나 상황은 거리감과 양가적인 감정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선을 지키는 듯한 차가운 분위기랑 관계의 불균형이 존재했어요. 성격의 차이일 수도 있고 처해진 현실적인 배경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 눈빛으로는 강하게 원하고 있으면서도 행동이나 말투에서는 우리는 여기까지 하라고 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엇갈림이 그대로 드러난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마주하는 내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쪽이 아리고 다가가고 싶지만 닿지 못하는 분위기가 공존했던 거예요.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 겉으로 보였던 분위기는 속은 불타오르는데 겉은 얼어붙어 있는 모순적인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은 1번님을 보고 분명히 빛나는 사람, 이유 없이 끌리는 운명 같은 사람이라고 느꼈지만 현실적인 조건이나 서로의 태도에서 오는 차이의 엇갈림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게 당시 두 사람의 진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기류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기류는 절대 가벼운 썸이나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마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서로가 서로에게 브레이크를 아주 강하게 걸고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산천대축은 마음속에 쌓인 호감이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1번님을 보면서 이미 깊은 호감과 이상적인 사랑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카드의 핵심은 표현 절제와 신중함이거든요. 마음은 태산만한데 그걸 겉으로 까발리지 않고 꾹꾹 눌러 담고 있었던 거죠. 천산도는 뒤로 물러나서 은둔하고 선을 지키는 카드거든요. 속마음은 1번님에게 엄청나게 끌리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일부러 거리 조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정이 복잡하니까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이성적으로 굴었던 거예요. 그래서 1번님 입장에서는 나한테 호감이 없나 싶다가도 순간적으로 벽이 팍 느껴지니까 이 사람이 아닌가 싶고 헷갈리셨을 겁니다. 그 기류의 실체는 밀어내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마음이 들키면 걷잡을 수 없을까봐 현실적인 선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버티던 흔적이에요. 그렇게 꾹꾹 누르고 물러서던 그 기류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또 다른 긴장감도 맴돌았거든요. 바로 이 애매함을 끝내고 싶다는 단호함과 순리에 맡기자라는 체념이 부딪히는 마음이었어요. 택청캐 카드는 둑이 터지듯 결단하는 카드거든요. 그 사람은 성격상 혹은 1번님과의 관계에서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향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계속 애매하게 굴 바에는 그냥 확실하게 마음을 고백하든가 아니면 딱 잘라내든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하고 엄청나게 단호한 생각을 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속에서는 결판을 내자 하다가도 막상 1번님 앞에 서면 지금은 때가 아니니 그냥 이 관계 흐름에 흘러가듯이 맡기자 하고 마음을 접는 과정도 실시간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때 두 사람 사이에 대화가 툭 끼거나 갑자기 진지한 분위기가 감돌았던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이 기류 때문입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서 결단해야 한다는 생각과 순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충돌하면서 겉으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던 거죠. 두 사람의 기류가 이렇게 무거웠던 이유는 서로의 미래를 함께할 진지한 상대로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한 번에 팍 터지는 관계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씩 쌓여가는 관계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 사람도 은연중에 그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토록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그 사람이 1번님을 보고 느꼈던 진짜 기류 실체는 이거거든요. 1번님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나 잠깐 즐기다가 끝낼 가벼운 상대로 본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1번님에게서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 무게감이 너무 많으니까 감히 쉽게 다가가지 못하고 선을 지키면서 내적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신중하게 상황을 살폈던 겁니다. 1번님은 너무 가볍지 않게 미래까지 볼 만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생긴 상태거든요. 상대방이 차갑게 굴거나 거리를 뒀다고 해서 나한테 마음이 없나 보다 하고 돌아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마음이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되니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히려 더 뚝딱거리면서 선을 그었던 거죠. 두 사람의 관계는 앞으로도 번갯불에 콩 뽑아 먹듯이 급진전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단단한 기인이자 소울메이트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있거든요. 1번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있는 동안에 그 사람 내면에서는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보면은 1번님과 딱 마주쳤을 때 그 사람 내면에서 일어난 첫 번째 현상은 1번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 그 사람 머릿속에 모든 잡념이나 세상의 소음이 일순간에 딱 끊기면서 고요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지루해서 멈춘 게 아니거든요. 1번님이라는 사람을 내면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말 그대로 숨을 죽이고 조용히 생각하며 관찰하고 지켜본 거예요. 대화를 담담하게 이어가고 속으로는 1번님의 말투나 눈빛이나 손짓 하나하나를 마치 정지화면처럼 집요하게 담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사람 앞에서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되겠다. 조금 더 신중하게 이 관계를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에 스스로 감정을 딱 제어하면서 내면을 고요하게 정돈하던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 진짜 깊은 곳에서는 사실 이 중천건에 무시무시한 저돌성과 양 에너지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거든요. 눈이 뒤집힐 정도로 완전히 꽂혔을 때 나오는 직진 에너지인데 그 사람은 1번님과의 대화하는 내내 이성적인 통제력을 잃고 당장이라도 나 너한테 완전히 반했다고 말하고 싶고 오늘부터 당장 만나자라고 저돌적으로 대시하고 싶은 충동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던 겁니다. 추진력이 어마어마한 카드이기 때문에 그 사람 내면에서는 이미 1번님을 향해서 시속 200km로 직진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중상간처럼 고요하게 차를 마시거나 조심스럽게 웃고 있었겠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요동치면서 1번님에게 완전히 매료되어서 제어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던 게 그게 팩트입니다. 직진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현실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무언가 때문에 감정을 철저하게 억누르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답답함이 그 사람을 지배했던 진짜 감정의 실체입니다. 그 사람은 1번님과 있으면서 너무 좋고 미치겠는데 지금 당장 내 마음을 다 표현했다가는 상황이 꼬일 수도 있겠고 1번님이 부담스러워서 도망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과 무력감도 동시에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애써 감정을 억제해야만 했고 그게 내면에서 스트레스와 답답함으로 다가온 거예요. 1번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그 사람 내면에서 요동쳤던 감정의 실체는 당장이라도 1번님을 끌어안고 직진하고 싶은 열망도 있었고 상황적인 조심성과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짓누르면서 냉정함을 가장했던 그런 마음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고 꾹 눌러 담아야만 했던 그 사람만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이나 속사정은 무엇이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의 가장 큰 비밀이자 트라우마는 과거에 강하게 몰입했던 관계나 사건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신뢰가 깨지거나 감정이 외면당했던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내면에는 감정을 주면은 약해진다. 더 다치지 않으려면 내 마음을 단단히 가둬야 한다는 강력한 자기 방어 기제가 트라우마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1번님은 보았을 때 뜨거운 감정과 열정이 생기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감정이 흔들릴 틈을 아예 만들지 않으려고 이성적으로 스스로를 통제하고 얼려버린 겁니다. 마음이 다치고 타인을 밀어내는 상태라 솔직한 교류를 회피하다 보니까 말로는 차마 내가 예전에 너무 된 적이 있어서 마음을 못 열겠어라는 소리를 못하고 꾹 눌러 담은 거죠. 현재 이 사람 인생 자체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방황기와 공허함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믿었던 것들이 막상 기대만큼의 만족을 주지 못하면서 깊은 허탈감을 겪은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 1번님이라는 좋은 사람을 눈앞에 두고도 내가 과연 연애를 할 자격이 있는지, 내가 원하는 사랑의 형태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의문만 쌓여가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면에서는 정체불명의 무기력이 오래 남아있는 편이라 1번님에게 진심을 꺼내는데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도 있었습니다. 자기도 자기 마음 모르겠으니 확답을 줄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의 현실적인 가장 큰 속사정은 바로 타인의 시선과 사회적 이목이나 체면에 대한 엄청난 강박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연애를 할 때도 잘 어울리는 연인이라는 외적 기준이나 조건이라든지 스펙을 무시하지 못하는 성향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취로만 평가받아 왔으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1번인가 있을 때도 자신의 약점이나 찌질한 모습, 처해진 복잡한 현실적 상황을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당당하고 괜찮은 사람인 척 미소를 지으면서 속사정을 감추었지만 사실 그 내면에는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불안과 피로감이 서서히 쌓여가고 있었던 게 이 사람의 숨겨진 실체입니다. 상대방 과거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갈피를 잡지 못해서 내적 방황을 겪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남들에게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강박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조만간 1번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행동이나 연락을 해올지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 기류를 보면 1번님과 연락하고 싶어서 폰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도 엄청나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조만간 1번님에게 슬쩍 메시지를 보내볼까? 아니면 SNS를 보다가 어떤 식으로든 연락망을 대어볼까 하는 구체적인 계획과 생각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굴릴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1번님과 가볍고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연락에 대한 가능성의 불씨는 아주 있는 편인데요. 하지만 이 사람은 1번님에게 섣불리 연락했다가 자신이 감정적으로 휘둘리거나 약한 모습을 들키거나 상황을 흔들리게 될까봐 극도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올 때마다 참아야 된다고 스스로 감정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사나운 맹수를 조련하듯이 자기 안의 본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요동침에 비해 겉으로 드러나는 실제 행동력은 굉장히 느리고 무겁게 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조만간 보일 행동은 보면은 공적이라든지 예의 바르면서 선을 넘지 않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사람은 1번님과의 관계를 가벼운 연애나 충동적인 밤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지 않아 합니다. 만약 다가간다면 아주 진지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안전한 방식으로 들고 오고 싶어 하거든요. 이 사람이 조만간 할 행동의 실체는 벼락 같은 고백이나 뜬금없는 밤에 연락을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만약 연락이 온다면 아주 정중하게 공적인
안부 인사라든지 일적인 명분이나 주변 지인을 거쳐서 들어오는 구실이 있는 조심스러운 연락의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1번이 그 사람이 조만간 행동이나 연락을 취할 가능성 자체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1번님들이 기대하는 뭐 당장 너 보고 싶어 당장 만나자 같은 화끈한 직진이나 뭐 감정적으로 되게 뭐 행동을 막 되게 세게 한다는 그런 거는 어렵다는 겁니다. 연락은 오되 아주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안부나 명분을 핑계 삼아 올 것이며 그 과정이 아주 느리고 신중하게 진행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를 도대체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유리해질까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받아주기만 해야 하는지. 조바심도 나고 머리가 지끈거리실 텐데요. 1번님이 이 관계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나 조언은 어떤지 보면은 1번님이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의 갑옷을 먼저 벗어 던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하도 조심스럽고 미묘하게 구니까 1번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방어기제와 철벽을 세우고 계셨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마음에 철벽을 치고 있으면 상대방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아예 없습니다. 꽁꽁 닫힌 마음은 1번님이 끌어당기고자 하는 그 사람을 오히려 밀어내는 결과만 나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이 애매하고 답답한 기류를 깨부수고 유리해질 수 있을까요? 3가지로 딱 정해드릴게요. 첫째, 과거의 상처가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믿으세요. 불안감은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리셔야 합니다. 스스로 만든 방어기제는 연애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될 뿐이거든요. 과거는 과거일 뿐, 조만간 펼쳐질 사랑은 안전하다는 믿음을 장착하는 것이 주도권을 가져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의심을 거두고 상냥하게 번지는 온기를 보여주세요. 상대방의 선을 지키거나 공적인 명분으로 슬쩍 다가올 때 똑같이 차갑게 아예 그러시든가 하면서 튕기시면 안 됩니다. 호의를 보이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의심하며 철벽을 치는 행동은 1번님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연애 시작 기간을 늦출 뿐이에요. 그 사람이 아주 작은 명분을 들고 다가올 때 1번님은 그저 상냥하고 따뜻한 태도로 환하게 문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셋째는 자신의 내면의 직감을 굳게 믿으세요. 겉으로 뚝딱거리는 그 사람의 껍데기 행동에 휘둘리지 말고 이 사람 나한테 진심이 있구나라고 스쳤던 1번님의 그 첫 직감을 전적으로 믿고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상대방은 속으로 1번님을 엄청나게 크게 의식하고 있지만 본인 내면의 트라우마와 상처와 현실적인 체면 때문에 겉으로는 얼음 요양처럼 얼어붙어 있는 불쌍한 영혼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상대로 똑같이 내가 연락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라면서 유치한 자존심 싸움이나 밀당을 하는 건 관계를 완전히 파국으로 몰고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관계에서 진짜 영리하게 주도권을 쥐는 방법은 1번님이 먼저 아무런 두려움이 없는 태양처럼 환하게 웃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춤거리며 어설픈 핑계를 대고 다가올 때 어서와 기다리고 있어서라는 식으로 부드럽고 친절하게 받아 안아 버리세요. 1번님이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싹 걷어내고 당당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때 상대방 그 무해함과 따뜻함에 완전히 무장해제되어서 1번님이 이끄는 대로 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굳어버린 연애세포를 깨우고 조금 더 가감하고 상냥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1번님 리딩은 여기까지거든요. 그 사람의 차가운 철벽이나 거리감은 결코 우리 1번의 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 역시 내면의 상처와 현실의 벽 앞에서 머리를 싸매고 치열하게 갈등하던 중이었을 뿐이에요. 과거의 기억에 매몰되어서 스스로를 가두지 말고 다가올 사랑을 믿으며 마음의 빗장을 먼저 열어주라는 겁니다. 1번님이 두려움 없이 태양처럼 당당하고 상냥하게 그 온기를 보여줄 때 그 사람의 얼어붙은 성벽도 결국 사르르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답답한 흐름을 뒤바꿀 열쇠는 이미 우리 1번님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스스로의 직감을 믿고 조금 더 유연하고 행복하게 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나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리딩이 밤잠 설치던 1번님의 마음에 시원한 답을 주었기를 바라면서 항상 응원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그 사람이 당신을 보고 느꼈던 진짜 속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 겉으로 보여줬던 분위기나 관계는 어땠을까요? 두 사람이 딱 마주쳤을 때 겉으로 가장 먼저 뿜어져 나왔던 기운은 긴장감과 절제였습니다. 겉보기에 아주 단호하고 어쩌면 조금은 차갑거나 이성적인 선이 그어져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서 차가웠던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카드는 참아온 감정을 뜻하거든요. 속으로는 감정이 툭 치면 터질 것처럼 차오르고 있는데 그걸 겉으로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단호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스스로를 결단력 있게 통제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쿨한 척 인사를 건네거나 공적인 태도를 유지했을지 몰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와 억누르는 감정의 무게가 흐르고 있었던 분위기예요. 그렇게 칼로 물을 자르듯 단호하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그 밑바닥에는 본질적으로 서로에게 엄청난 친밀감과 따뜻함을 느끼는 사이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마주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함과 우리는 통하는 게 있다는 유대감이 은연중에 흐르고 있었어요. 다만 분위기 자체가 직진하는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좋아하지만 소극적인 상태예요. 서로에게 좋은 감정이 있고 이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을 오래갈 관계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누구 하나 쉽게 선을 넘지 못하고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대화를 나누거나 눈이 마주치는 순간만큼은 은은하고 따뜻한 온기가 두 사람 주변을 감싸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는 매력적이고 활력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주변의 시선을 끄는 친화력과 화사함이 있었을 거예요. 앞에 소극적이고 참았던 감정들이 무색해질 만큼 막상 대화가 시작되거나 분위기가 풀리면은 자꾸만 웃음이 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빛나 보이는 그런 눈부신 공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이번님을 마주했을 때 정말 매력적이다, 자꾸만 보고 싶고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강하게 품었거든요. 그 공간, 같이 있는 그 공간 자체가 상대방에게는 그냥 떠올리기만 해도 입꼬리가 스르륵 올라가는 행복한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는 분위기였던 거죠.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의 겉모습과 실제 관계성은 뜨거운 감정을 숨긴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이었습니다. 감정을 들킬까봐 오히려 이성적이고 단호하게 행동하려 했고 서로를 향한 깊은 호감과 조심스러운 배려가 깔려 있어서 겉돌지 않고 끈끈하고 막상 마주보고 있으면은 숨길 수 없는 매력과 기쁨이 터져 나와서 서로에게 엄청난 시각적으로나 감정적 만족감을 준 상태거든요. 상대방은 이번님과 마주한 그 순간에 겉으로는 쿨한 척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느라 꽤나 애를 먹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기류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기류의 가장 깊은 바닥에는 서로를 향해 강하게 끌리는 강력한 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막상 대화를 나누면은 말도 너무 잘 통하고 공감대와 안정감을 느끼는 사이였거든요. 속으로는 서로를 많이 좋아하고 있는 감정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류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확장되는 느낌이고 이 사람은 내 운명인가 싶을 정도의 강력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던 거죠. 만나면 시너지가 나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긍정적인 기류가 분명히 중심을 잡고 있었어요. 문제는 이 좋은 감정들을 감싸고 있는 게 너무나 위태롭고 애매했다는 점입니다. 감정이 깊은 만큼 상처받을까봐 두 사람 모두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고 내가 한 걸음 더 다가가면 깨져버릴까 하는 마음에 겉으로는 엄청나게 조심조심 하면서 혼자 소가리를 했습니다. 호감은 겉으로 터지듯이 가득한데 두 사람 다 눈치만 보느라 호감은 있으나 표현은 없는 알쏭달쏭하고 애매한 분위기만 풍기게 된 거죠. 서로 마음을 확인하지 못한 채 미완성으로 남겨두다 보니까 그 공간에 흐르는 공기는 마냥 편안할 수는 없고 미묘하게 꼬여버린 겁니다. 서로 좋아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표현을 안 하고 재고 있으니까 점점 날카롭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튀기 시작했거든요. 상대방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들리기도 하고 속으로는 서운해서 삐진 상태인데 겉으로는 자존심 때문에 더 차갑게 대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감정의 찌꺼기와 오해라는 방해물을 시원하게 깨부수고 솔직함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내면에서 격렬하게 요동치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기류의 실체는 서로 너무 많이 좋아하면서도 상처받기 싫어서 부린 자존심과 오해가 만들어낸 대치 상태였거든요. 속마음은 이미 운명적인 사랑과 친밀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애매함과 불안감이 두 사람의 눈을 가렸어요. 그 결과 서로에게 솔직해지지 못하고 방해벽을 높이 쌓아 올리면서 겉으로는 날카롭고 스트레스 가득한 차가운 공기가 흘렀던 겁니다. 이번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있는 동안에 그 사람 내면에서 요동쳤던 감정의 실체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번님을 보는데 마음이 너무 떨리고 좋으니까 오히려 그걸 들키면은 이 관계 균형이 깨질까봐 서툴게 다가갔다가 거절당할까봐 극도로 조심스러워했거든요. 감정이 요동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속으로는 폭풍이 치고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잔잔한 호수처럼 보이기 위해서 감정 억제를 하느라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느꼈지만 스스로 움직임을 늦추면서 인내했기에 상대방의 내심 엄청난 답답함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번님과의 관계를 결코 가벼운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나 순간의 충동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번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이 사람과는 정말 제대로 잘해보고 싶다. 천천히 가더라도 끝까지 깊어지고 싶다고 확신에 찬 감정이 있었거든요. 한순간의 실수로 이 소중한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는 진심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앞에 카드처럼 자기 감정 꾹꾹 눌러 담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던 거예요. 그만큼 이번님을 향한 감정의 무게감이 컸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이번님과의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정신적인 감흥과 깊은 교감도 느꼈습니다.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요동쳤냐고 물으신다면 이 사람이구나, 내 영혼의 단짝을 찾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상대방의 심장을 강타했던 겁니다. 이번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기인처럼 다가왔고 대화가 이어질수록 이 사람 외에는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는 강력한 이끌림이 내면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거든요. 이번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그 사람 내면에서 요동쳤던 감정의 실체는 내 영혼의 단짝을 만났다는 전율과 그리고 이 관계를 완벽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필사적인 절제였거든요. 속으로는 이번님을 완벽한 소울메이트로 점찍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깊은 마음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이 관계가 너무나 소중하고 무거웠기에 상처를 주거나 서툴게 망치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고 조심스럽게 인내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그러면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고 꾹 눌러 담아야만 했던 그 사람만의 말할 수 없는 비밀이나 속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기억의 여신 문의 모시네가 상대방의 비밀로 나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고 싶었던 결코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강렬한 기억이나 트라우마가 여전히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겪었던 심한 상실감이나 외면당했던 경험이 마음 깊은 곳에 찌꺼기로 남아 있거든요. 스스로는 잘 버텼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지만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채 골마 터져서 막연한 우울감이나 회피 성향으로 불쑥불쑥 올라오는 상태예요. 대인관계나 연애에 있어서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보다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인연이나 기준에 미련을 두고 타인을 평가하는 버릇도 있습니다. 이전 연애에서 깊게 파인 상처나 아쉬움이 현재 관계에 독처럼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님에게 호감이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차분하고 조용한 인상만 주면서 정작 악명이 없는 감정 소통은 서툴게 차단해 버렸던 겁니다. 난 아직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라는 말을 자존심상 차마 입 밖을 꺼내지 못한 게 첫 번째 비밀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아주 거대하고도 원치 않았던 변화나 독립을 준비해야만 하는 위태로운 과도기에도 서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평온해 보였을지 몰라도 사실 기존에 익숙했던 환경이나 인간관계라든지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던 자신 삶의 틀로부터 억지로 분리되고 독립해야 하는 그런 게 작동하고 있거든요. 과거 특정 인물에게서 지나치게 의존했거나 삶의 주체성을 잃었던 트라우마 때문에 이제는 혼자 서야 한다는 강박과 동시에 엄청난 분리불안과 성장통을 동시에 앓고 있는 겁니다. 연애를 하더라도 현재는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확보되어야만 정서적으로 숨통이 트이는 시민 상태거든요. 누군가와 깊이 얽매이거나 간섭받는 것을 극도로 꺼리다 보니까 이번님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두고도 자꾸 일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뒤로 물러섰던 거죠. 자기 앞가림과 내면의 독립을 이루는 게 급선무라서 이번님에게 온전히 집중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그 사람만의 숨겨진 속사정입니다. 연애 스타일에 있어서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너무 강하니까 오히려 스스로를 과도하게 낮추고 자아에 가까운 헌신을 하거나 혼자 끙끙 앓는 성향을 보이거든요. 이번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속으로는 나같이 상처 많고 결함이 있는 사람이 과연 이 사람에게 어울릴까 하는 심각한 자기 비하와 죄책감이 요동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짐이 될까봐 혹은 상처를 주게 될까봐 두려워서 스스로를 벌하듯이 마음을 억눌렀던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 사람이 이번님을 보고도 마음을 꾹 눌러 담아야만 했던 진짜 속사정은 과거의 상처에서 완벽히 탈출하지 못하고 현실적 여유도 없고 그리고 자신은 행복해질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죄책감이 뒤엉킨 심리적 고립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속마음으로 그 사람이 조만간 이번님에게 할 행동이나 연락은 있을까요? 조만간 두 사람 사이에 정체된 공기를 깨트릴 갑작스러운 에너지의 변화나 흐름의 전환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미적지근하게 시간을 끄는 카드가 아니라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속도감을 뜻하거든요. 상대방의 내면에서 이번님에 대한 생각이나 연락하고자 하는 충동이 조만간 뿜어져 나올 수는 있습니다. 마음에 머물러만 있던 감정들이 현실적인 움직임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신호탄도 있거든요. 상대방은 감정에 휘둘려서 대책 없이 연락을 툭 던지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이번님에게 연락하거나 행동을 취할 때는 철저히 논리적으로 명분이 서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계획이 섰을 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충동적으로 밤에 감성으로 부르는 연락이 아니라 낮에 이성으로 정제되고 확실한 목적이 있는 행동을 조만간 취해올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깔끔하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이번님에게 다가올 명분을 만들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조만간 행동이나 연락을 취해오긴 하겠지만 그것이 불꽃놀이처럼 한 번에 타오르는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두 사람의 관계의 견고한 기반을 다시 차근차근 다지기 위한 아주 현실적인 성격을 띨 연락일 것입니다. 에너지는 조만간 빠르게 바뀔 것이며 두 사람 사이에 멈춰있던 흐름에 변화가 생기거든요. 서두르거나 재촉하지 않고 천천히 성장해야 하는 인연이기에 연락이 왔을 때 이번님 역시 너무 감정적으로 앞서가기보다는 상대방의 진중한 속도에 발을 맞춰주는 것이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번님이 관계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나 조언은 무엇일까요? 이번님 그동안 그 사람의 애매한 태도나 눈치를 보느라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안전주의에 갇혀서 현상 유지만 하려고 스스로를 억눌러 오지 않으셨는지요? 내 눈앞에 상대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내가 먼저 판을 짜지 못하고 상대방의 반응에만 일희일비하면서 주도권을 넘겨준 것이 현재 이번님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거든요. 여기서 이번님이 쟁취해야 할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주체성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해올까 안 해올까 목을 매면서 기다리는 포지션은 저 유니콘 울타리에 가둬두는 행동과 같거든요. 스스로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내 삶의 통제권을 내 손으로 다시 쥐어라고 말하는데 상대방의 의견에 무조건 맞춰주지 마세요. 무엇이든 상대방의 의견에 맞춰주거나 수동적인 태도로 상대가 원하는 것만 해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라고 합니다. 한쪽만 맞추는 연애는 결코 건강해질 수 없고 유리해질 수 없습니다. 이번님이 좋은 것과 싫은 것에 대한 자기 주장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번님 내면의 완벽주의가 너무 지나쳐서 스스로를 지나치게 검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강박을 내려놓아야 이번님의 매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연애도 한층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중심을 잡고 당당해질 때 비로소 상대방을 온전히 감싸 안고 가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나 없어도 너 잘 사는구나를 보여주세요. 상대방의 연락에 목매면서 대기조로 남아있는 한 주도권은 영영 오지 않습니다. 이번님의 일상이나 이번님의 취미라든지 이번님의 커리어에 완벽하게 몰두하면서 삶의 통제권을 100% 되찾으세요. 유니콘이 울타리를 부수고 나가 푸른 초원을 자유롭게 뛰노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방은 오히려 안달이 나고 이번님의 가치를 더 크게 깨닫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섣불리 간쓸게 다 내두지 마세요. 조만간 상대방이 이성적이고 진중한 태도로 연락을 취해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번님이 원하는 연애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당당하고 주체적으로 표현하세요. 너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내 기준도 이래라는 선명한 자기 주장이 있을 때 관계의 균형이 이번님 쪽으로 유리하게 기울어집니다. 당신의 애인도 당신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유롭게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세요. 이번님은 울타리 안에 갇혀서 상대의 처우만 기다릴 존재는 아니거든요. 스스로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본인의 빛을 되찾으세요. 이번님이 당당해지는 그 순간이 이 관계를 완벽하게 유리하게 뒤집는 최고의 타이밍이 될 것입니다. 겉으로는 차갑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던 그날의 공기 뒤에는 사실 이번님을 향한 감정의 폭풍과 소울메이트를 만났다는 상대방의 깊은 전율이 숨어져 있었어요. 다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과거의 상처와 현실적인 과도기적 상황들이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흐름은 조만간 빠르게 바뀔 것이고 상대방은 이성적이고 진중하게 두 사람의 단단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연락을 취해올 흐름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님이 주도권을 쥐고 이 관계를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태도라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더 이상 상대방의 태도에 일일비하며 낮은 울타리 안에 웅크려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님 스스로 삶의 통제권을 쥐고 당당하게 주체적으로 자신의 매력을 발산할 때 상대방은 이번님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더욱 크고 묵직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잡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명쾌해지셨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번에 그 사람이 당신을 보고 느꼈던 진짜 속마음을 볼 거거든요. 먼저 그 중에서도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 겉으로 보여졌던 분위기나 관계가 어땠을까요?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 제3자가 보거나 겉으로 흐르던 순간적인 공기는 사실 꽤 매력적이고 보기 좋았을 확률이 높아요. 막상 만나서 대화할 때는 대화도 잘 통하는 것 같고 서로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 나랑 감성 코드가 잘 맞는다라는 느낌을 겉으로는 뿜어내고 있었어요. 서로에게 좋은 모습,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은연중에 에너지를 쓰고 있었던 분위기거든요. 사실은 서로의 진짜 깊은 내면까지는 차마 건드리지 못하는 분위기였다고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 감정적 얽힘보다는 너는 참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야 라는 식의 이성적이고 정제된 태도가 지배적이었을 거예요. 서로를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성장을 응원하는 듯한 훈훈한 분위기였겠지만 뒤집어서 말하면 그만큼 감정적인 선을 확실하게 긋고 겉으로는 호감을 표시하면서도 속으로는 우리는 딱 여기까지가 좋다, 더 넘어가면 복잡해진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통제하고 수련하는 듯한 묘한 긴장감도 흐르고 있었던 거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감정 정리를 하고 있거나 에너지가 이미 쇠퇴할 대로 쇠퇴해서 더 이상 치고 나갈 힘이 없는 가라앉은 상태였던 거죠. 저번에 그 사람과 당신이 마주했을 때 겉으로는 참 감성도 잘 맞고 서로에게 인간적인 호의를 베푸는 보기 좋은 그림이었어요. 두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이미 우린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라는 현실적인 벽과 공허함도 깔려 있었고 그걸 알기에 더 감정적으로 깊게 빠지지 않으려고 애써 담담한 척 친구인 척을 선을 지켰던 거예요. 화려한 노을이 지고 나면 결국 차가운 어둠이 찾아오듯이 숨겨진 쓸쓸한 현실 걱정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진짜 분위기입니다.
그럼 그 당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기류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두 사람을 감싸고 있던 공기는 단순하지 않았거든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를 향한 강한 끌림과 두려움과 그리고 차마 내뱉지 못한 고백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거든요. 그날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가장 첫 번째 기류의 실체는 침묵과 탐색전이었어요. 마주 앉아 있을 때 대화가 끊기는 순간이나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묘한 긴장감도 흐르지 않았나요? 절대 마음을 먼저 섣불리 드러내지 않는 고요함도 있었고요. 상대방은 3번님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감정을 쉽게 표현했다가 판이 깨질까봐 겉으로는 아주 차분하고 무덤덤한 척 포커페이스를 유지했던 거죠. 두 사람의 현실적인 상황이 막막했거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상처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기류의 바닥에 무겁게 깔려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완전히 숨긴 채 이 사람에게 내 본심을 들키면 안 된다는 경계심과 막막함이 흐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두 사람만의 사적인 기류를 뿜어내기에는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였거나 두 사람이 얽혀있는 공적인 관계나 사회적 틀이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무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화합하고 웃으며 대화하는 매끄러운 분위기였지만 그 속에는 우리는 공적인 관계지라는 무의식적인 벽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상대방이 보기에 3번님이 아니면 혹은 본인 스스로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로운 영혼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이 관계가 붙잡아도 잡히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공적으로 친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언제 끊어질지 모른다는 불안한 게 스치고 지나갔던 거죠. 상처받기 두려워서 숨기고 공적인 선을 지키면서 지켜만 보던 그 무거운 공기 틈새로 서로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스며들던 사랑의 에너지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처럼 대화를 나누고 마주하는 동안 상대방은 3번님의 매력에 서서히 그리고 깊게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의 바람 같은 이끌림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감싸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두 사람은 결코 가볍거나 일회성인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비록 겉으로는 상황 때문에 조심하느라 거리를 뒀지만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천천히 그리고 아주 성숙하게 깊어지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단번에 타오르지 못해서 미묘해 보였을 뿐 내면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감정이 안정적인 형태로 쌓여가고 있었던 실체도 확인되네요. 감정의 크기는 너무나 깊게 자라나고 있는데 현실적인 제약이나 상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서로 철저하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눈치만 보던 긴장감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가벼워서 미묘했던 게 아니고요. 오히려 상대방도 3번님에게 서서히 깊은 호감과 매력을 느끼며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불안정함이나 상처를 들키고 싶지 않아 더 고요하게 숨죽였던 겁니다. 폭풍우가 치기 직전의 바다가 가장 고요하고 조용한 법이죠. 그때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있는 동안 그 사람 내면에서 아주 격렬하게 요동쳤던 감정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3번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짧은 순간에도 그 사람 내면을 가장 크게 뒤흔들었던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영혼의 끌림이었어요. 그 사람은 3번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랑 잘 통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거든요. 단순한 호감을 넘어서 내 영혼의 단짝이고 내 인생에 가장 강렬한 영향을 주는 기인을 만난 것 같다는 직감이 그 사람 내면에서 소용돌이 쳤어요. 공적인 선을 지키고 이성적인 척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느라 무척 애를 썼을 테지만 속으로는 3번님이란 존재 자체가 본인의 내면에 너무나 깊이 그리고 강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엄청나게 감정적인 동요를 겪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눈을 맞추는 동안에 그 사람 마음속에서는 3번님을 향한 은은한 설렘이 성적 끌림으로 오를 때도 있었고요. 3번님이란 사람을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이성으로서 아주 강렬하게 안고 싶다거나 더 가까이 밀착하고 싶다는 육체적 충동이 내면에서 요동쳤던 거예요.
이 에너지가 분출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3번이 앞에 있는 동안에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긴장했을 거고, 자신의 이 본능적인 감정이 겉으로 들통날까봐 속으로 엄청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습니다. 은은하게 번지기 시작한 불길이 내면에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상태라서 그것이 그 당시 그 사람의 진짜 본능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영혼의 이끌림과 본능적인 충동이 일시적인 바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 내면에서는 단단한 성장의 형태로 자리 잡았음도 뜻하거든요. 3번님과 함께 있는 시간 동안에 그 사람의 감정은 천천히 그러나 깊고 성숙한 사랑의 형태로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감정을 내가 스스로 멈출 수가 없다는 생각에 일종의 백기를 드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고 시작했다가 이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져서 3번님이라는 늪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음을 스스로 직시하게 된 요동이었던 거죠.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호감을 완전히 초월해버린 영혼의 강력한 이끌림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본능적인 성적 충동의 결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상황이나 이성 때문에 덤덤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느라 필사적이었겠지만 속으로는 3번님에게 완전히 정신을 빼앗긴 채 이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과 더 깊게 안아보고 싶다는 소유욕과 친밀감이 무서운 속도로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는지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고 꾹 눌러 담아야만 했던 그 사람만의 비밀과 속사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보려고 하거든요. 그날 3번님을 바라보던 그 사람의 등 뒤에는 3번님이 미처 보지 못한 거대한 게 얹혀져 있었어요. 이 사람은 현재 삶에서 자신이 무조건 짊어져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 속에서 심신이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마음보다 해야 할 일이나 주변의 기대나 혹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나 우선시되다 보니까 감정 자체가 무감각일 정도로 억지로 버티고 있는 속사정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약해 보인다는 생각에 갇혀 있어서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에게 기댈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요. 나만 힘든 건가 하는 피로감이 한계치에 달해 있죠. 3번님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좋으면서도 이 무거운 짐을 진 채로는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거나 책임질 수 없다는 그 정서적인 고립감과 씁쓸함이 그 사람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하고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내면에서는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다라는 깊은 절망감이 쌓여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나 환경의 기대에 부응하느라 착한 아이로만 자라왔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보다는 남의 눈치를 먼저 보는 게 완전히 습관이 된 사람이에요. 심지어 연애를 할 때조차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고 맞추다가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기 일쑤입니다. 3번님을 향해 마음이 강하게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거침없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율성이 없는 상태거든요. 무언가를 거절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는 트라우마에 갇혀 있어서 다가서고 싶어도 실에 묶인 인형처럼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감정 변화를 귀신같이 잘 감지하고 상대가 지쳐 보이면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라도 먼저 챙겨주는 사람이에요. 3번인가 있을 때도 참 따뜻하고 배려심이 넘쳤을 겁니다. 겉으로는 남을 챙기는 데 익숙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도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사랑받고 싶다, 나도 돌봄을 받고 싶다는 결핍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 때문에 힘들까봐 말 못했어라는 생각이 뼈에 박혀 있어서 타인에게 절대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신의 감정 표현을 완벽하게 억압한 채 속으로 섭섭함과 공허함만 쌓아가면서 일방적으로 버티는 연애 스타일을 반복해왔던 거죠. 3번님을 보면서 마음이 요동치고 위로받고 싶으면서도 자기가 또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자신의 한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입을 꼭 다물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현실적인 책임감과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야만 하는 환경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3번님에게 위로받고 돌봄을 받고 싶으면서도 감히 다가서지 못하고 스스로를 가두어버린 서글픈 침묵이었어요. 3번님이 싫어서도 아니고 밀당한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내린 결정권조차 희미해진 채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느라
3번님이라는 아름다운 존재를 감당할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조만간 그 사람이 3번님에게 행동이나 연락 등 구체적인 움직임은 있을까요? 그 사람이 가졌던 무거운 비밀이나 책임감 때문에 이대로 끝나려나 하고 걱정했다면은 이 카드의 조합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만약 두 사람 관계가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거나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다면 그 에너지가 조만간 바뀔 것을 의미해요. 그동안 혼자 무거운 돌덩이를 쥐고 고민하던 그 사람이 드디어 생각을 끝내고 행동력을 취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3번님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온전한 집중을 하기 시작하면서 3번님이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움직임도 보이거든요. 그 사람은 3번님에게 다가올 때 자존심을 세우거나 차갑게 굴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결핍이나 무거운 짐을 다 잊어버릴 만큼 3번님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사주고 싶어 하거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보듬어 주려는 넓은 행동을 보여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번님이란 존재를 자신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풍요로운 존재로 대접하겠다는 행동의 선언과도 같아요. 그 사람은 3번님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강력한 소울메이트 같은 결합력을 완성하고 싶어 합니다. 조만간 그 사람이 할 행동은 단순히 가벼운 안부 인사가 아니라 우리 이제 제대로 한번 이 관계를 함께 만들어 보자 하는 안정적인 관계 정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3번님에게 활짝 열린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보살펴주기 위해 성큼 다가올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가옴의 끝은 두 사람이 함께 감정적인 대만족을 누리는 안정적인 결합을 향하고 있어요. 3번님이 이 관계를 완전히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취해야 할 태도와 조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3번님을 향해 영혼의 단짝 같은 이끌림과 강렬한 본능적 충동을 느끼면서도 본인이 가진 무거운 현실과 책임감 때문에 꽁꽁 싸매고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조만간 다가올 흐름이 들어와 있죠. 그 사람은 평생을 무거운 돌덩이를 쥐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억압된 인형처럼 살아온 사람이에요. 삶이 너무 무겁고 진지해서 타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뒤흔들려면 3번님마저 진지하게 다가가서는 절대 유리해질 수 없습니다. 첫째, 무거움은 싹 빼고 가볍고 장난스럽게 다가가기. 가벼운 농담을 던지거나 아이처럼 유쾌한 분위기를 3번님이 먼저 리드해야 해요. 3번님이 던지는 그 가벼운 장난기가 그 사람의 굳어버린 심장을 녹이는 최고 유혹이 될 거거든요. 비록 상대를 유혹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나는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것을 가볍게 어필해 보세요. 너랑 있으면 참 재밌으라는 부담 없는 추파를 툭툭 던지는 거죠. 그 사람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하는 포커페이스의 장인이거든요. 3번님이 이렇게 부담 없는 선에서 호감을 가볍게 찔러 주어야 안심하고 속도를 내어서 3번님 품으로 뛰어들게 되거든요. 그 사람에게 3번님을 만나면 현실 걱정이 사라지고 내 본능과 설렘이 요동치게 만드는 유일한 해방구가 되어야 해요. 3번이 먼저 장난기 가득하고 편안한 에너지를 발산할 때 연애의 무게가 가벼워지면서도 더욱 깊은 관계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려 하지 말고 그 짐을 잠시 잊고 웃을 수 있게 만드는 유연한 파트너적인 스탠스를 취하라는 겁니다. 상대방은 이미 3번님은 소울메이트 같은 매력과 성적 끌림에 깊숙이 감겨 있거든요. 단지 현실이 무거워서 눈치를 보고 있을 뿐이죠. 3번님이 취해야 할 유일한 태도는 진지함은 집어던지고 그 사람을 만날 때 가벼운 장난과 플러팅으로 그 사람의 혼을 쏙 빼놓으세요. 3번님이 가볍고 유쾌하게 판을 깔아주면 상대방은 안도감과 걷잡을 수 없는 매력에 이끌려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3번님의 그 편안하고 즐거운 에너지를 무기 삼아서 조만간 다가올 그 사람을 기분 좋게 들었다 놓았다 해보세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상대방은 3번님을 향해 본능적이고도 강렬한 이끌림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짊어진 현실의 무게 때문에 애써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상태거든요. 하지만 조만간 그 망설임을 끝내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3번님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기 위해서 다정한 진심을 품고 다가올 거예요. 두 사람이 가리키는 종착지는 완벽한 감정적 만족과 결합이거든요. 이 흐름 속에서 3번님이 기억해야 할 유일한 것은 바로 플러팅과 장난기입니다. 그 사람이 다가올 때 너무 무겁거나 진지하게 판을 깔지 마세요.
그 사람은 이미 진지함과 책임감에 지쳐있는 사람입니다. 3번이 먼저 가볍게 미소 짓고 은근한 호감을 툭 던지면서 아이처럼 장난스러운 태도로 그 사람의 긴장감을 무장해제시켜 주셔야 합니다. 만남의 모든 현실의 시름이 잊히고 그저 즐거워지는 유일한 해방구가 되어주는 것이 그것이 3번님이 이 관계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쥐고 흔들 수 있는 가장 매혹적인 방법이에요. 판은 이미 3번님에게 유리하게 짜여져 있으니까 앞으로 다가올 그 사람의 움직임을 여유롭고 매력적인 미소로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딩이 3번님의 마음에 선명한 이정표가 되었길 바라면서 두 사람의 앞날에 설렘과 행복 가득한 순간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주제는 저번에 그 사람이 당신을 보고 느꼈던 진짜 속마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 겉으로 보여졌던 분위기나 관계에 대한 흐름이에요. 두 사람이 딱 마주했을 때는 주위 사람이나 본인들이 느끼기에도 뭔가 평소랑 달랐을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지 몰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암묵적인 부분이 드러났어요. 공적인 관계였다면 사적인 기류가 끼어들었을 거고 애매했던 관계였다면 이제는 결판을 내야 한다는 식의 긴장감이 돌았을 겁니다. 그 사람이 4번님을 대할 때 겉으로 흐르던 분위기는 간을 보거나 어정쩡하게 밀당을 한 느낌이 아니었어요. 이날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 겉으로 드러난 가장 직관적인 분위기는 숨길 수 없는 마음과 강렬한 성적 매력이었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봤다면 저들은 서로에게 엄청나게 몰입해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였을 정도로 뜨거웠을 거예요. 대화를 나눌 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주 깊고 강렬했거나 겉으로 흐르는 기류 자체가 첫눈에 반했을 때 나오는 특유의 자석 같은 게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시각적으로 감각적으로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태도에서도 은연중에 호감이나 성적인 긴장감이 뚝뚝 묻어났을 거예요.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벽이나 거리감이 없어지고 가벼워지고 분위기가 좋았을 겁니다. 겉으로는 뜨겁고 가볍게 풀어지는 것 같았지만 사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 속에는 마음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혼란함도 공존했어요. 너무 강렬하게 끌리다 보니까 그리고 관계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정신을 차리기 힘들 정도로 마음이 소용돌이치고 혼란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집중하는 척하면서도 순간순간 멍해지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분위기에 취해서 현실감 잃어버린 듯한 모호한 태도가 은연중에 섞여 나왔을 겁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 쿨한 척, 평온한 척 하려고 애썼을지 몰라도 혁명과 불꽃이 만났으니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서로에게 강렬한 자극제였으면 확실합니다. 애매하게 간을 보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럼 그 당시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기류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당시 두 사람 사이를 감쌌던 공기의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은 숨길 수 없이 터져 나오는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을지 몰라도 미묘한 기류의 실체는 이미 나 이만큼 너한테 다가왔고 내 마음의 문을 열려서라고 몸으로 신호를 보내는 친밀감이었거든요. 썸에서 연인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간지럽고 확실한 적극성이 두 사람 사이에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나 감정의 텐션이 만나야 만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서서히 그리고 은은하게 타올랐던 거죠. 우리 그냥 아는 사이라고 부정하기에는 감정의 성장 속도가 너무나도 가팔랐던 그 설렘의 기류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4번님을 가볍게 엔조이나 스쳐 지나가는 인연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미래까지 진지하게 고민하느라 오히려 행동을 조심하고 지켜보려는 시간이 길어지던 상황이었어요. 겉으로는 점잖은 척, 호의적인 척, 친근하게 굴었던 건 속마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두 사람 사이에 흘렀던 무한 공기의 실체는 결국 나 이제 더 이상 너랑 이렇게 간을 보고 애매하게 구는 거는 체질이 안 맞으니까 결판을 내자라는 결단력이 밀려오는 순간이었어요. 설레고 좋아서 미치겠는데 꾹꾹 누르고 지켜보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부드러운 척 대화를 나눴을지 몰라도 내면의 기류는 이 만남을 기점으로 우리는 선을 넘든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단호함이 턱 밑까지 차올라 있던 상태였어요. 마음으로는 이미 당신이 너무 좋고 설레고 썸에서 연인으로 넘어가고 싶은 적극성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성적으로 관계를 길게 보려는 신중함과 인내심 때문에 겉으로는 인간적인 호의처럼 포장하고 있었던 거죠. 사부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있는 동안에 그 사람 내면에 요동쳤던 감정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은 사부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심 이 사람과는 참 편안하다. 이 인연을 끊지 않고 오래오래 내 삶에 두고 가고 싶다는 걸 느꼈거든요. 반짝하고 사라질 가벼운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충동이 아니고요. 사부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의 무게감 자체는 굉장히 깊고 진지한데 진전에 다소 느릴지언정 변치 않는 마음을 바탕에 깔고 있었다는 것이 그 팩트입니다. 만약 안정적이고 좋기만 했다면 요동칠 이유가 없었겠죠. 사부님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좋고 안정감도 느끼는데 이상하게 현실적인 대화나 감정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목구멍에서 무언가가 칵 막히는 답답함도 느낀 겁니다. 이 사람 개인의 현실적인 문제나 상황적 압박에서 오는 방어기제일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처한 상황이나 심리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다가오지 말하면서 내 속내를 들키고 싶지 않아라는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벽을 세우느라 속으로 통제와 억누름을 반복했던 거예요. 소통의 흐름이 막혀버린 것에 대한 본인의 답답함이 내면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었거든요. 사부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에도 그 사람 머릿속에는 내가 지금 연애를 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에 회의감이 든 거죠. 이 사람은 현재 자신의 삶의 여유가 너무나도 없거든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사부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자 결국 마음을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하면서 스스로 쓸쓸하게 체념하는 감정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화했을지 몰라도 속으로는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으로 혼자만의 고독을 씹고 있었습니다. 사부님과 함께 있는 동안 그 사람 내면에서 요동쳤던 감정의 실체는 사부님을 향한 깊은 애착과 그것을 가로막는 본인의 무거운 현실과 그리고 결국에 다가서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짓는 체념이었거든요. 사부님이 너무 좋은 인연인 걸 알지만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더 고독하고 씁쓸하게 다가갔던 겁니다. 그러면 겉으로 절대 꺼내지 못했던 그 사람의 말할 수 없는 비밀과 속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현재 삶에 대한 동기와 감정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정체기를 겪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평온하고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고 미소를 지었을지 몰라도 내면에서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거든요. 주변의 자극이나 사부님이 주는 좋은 기대감에서조차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에게는 반복된 실망과 실패라든지 자신의 감정에 오랫동안 무시당해온 과거의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바라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고통이다라는 무의식적인 방어가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기대하면은 또 상처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사부님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도 감정의 회로 자체가 둔감해져서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두 개의 자아 사이에서 엄청난 혼란과 긴장을 겪고 있거든요. 하나는 사회적인 기준과 책임이고 의무에 충실한 다정한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억눌린 욕망과 자유를 갈망하는 내면이에요. 사부님과 있을 때 마음속으로는 짜릿한 설렘이나 본능적인 갈망을 느끼면서도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자신이 짊어진 짐을 떠올리면 끊임없이 갈등을 하느라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휘둘렸거든요. 이 사람은 사회적 기준에 맞춰 자신을 꾸미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너 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사부님을 대했겠지만 속으로는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을 연기하면서 깊은 거리감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남버릇 사정도 있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틀을 깨고 자유로워지고 싶으면서도 정작 그 역할을 벗어나는 것 자체에 엄청난 죄책감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분열 상태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삶의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고 있다고 느끼며 깊은 억울함에 시달리고 있을 수 있어요. 내면 깊은 곳에 억압된 감정이 폭발 직전이라 사소한 자극에도 과민하게 반응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충동도 느끼거든요. 사번님과 있을 때 뜬금없이 고집을 부렸거나 뾰족한 태도를 보였다면 그거는 사번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감정을 억눌려 왔거나 자신의 감정 표현 권리를 박탈당했던 기억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먼저 강한 방어벽을 세우고 반항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사실 사랑받고 싶은 아이와 버림받기 싫은 어른이 한 몸에 들어있어가지고 쩔쩔매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는 듯이 어긋난 태도로 자신을 숨기려는 모순적인 속사정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사번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심리적 여유가 아예 없거든요. 마음의 에너지는 고갈되어서 무기력한데 현실의 굴레에서는 벗어날 수 없고 가슴 속에는 세상이나 누군가를 향한 억울함과 반항심이 끓어오르고 있으니까요. 사번님을 보고도 좋은 감정이 생기더라도 내가 이 상태로 누굴 만나겠나 하는 자괴감과 상처받기 싫은 방어기제가 작동해서 감정을 누를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바로 그 사람만의 말할 수 없는 진짜 속사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래도 그 사람이 조만간 사번님에게 행동이나 연락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카드를 뽑아보니까 조만간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보려면 우선 연락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를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뼛속까지 지쳐 있거든요.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번아웃이 온 상태예요. 주변 상황이나 본인의 개인적인 일들이 너무 엉망진창 같아가지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쳤는 상태라서 그렇다 보니 조만간 사번님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연락을 취하거나 설레는 데이트를 제안할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그저 자기 방어벽을 세운 채 혼자 쉬어야만 하는 타이밍이에요. 인간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행동은 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안부 문자나 업무나 공적인 핑계를 댄 조심스러운 연락이라든지 사번님이라는 사람을 진지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번님을 향한 감정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행동할 때는 철저하게만 지성적이고 냉정한 가면을 쓰고 나타날 거거든요. 감정이 휘둘려서 연락하는 일은 전혀 없을 거라는 뜻이에요. 본인이 지금 너무 지쳐있기 때문에 감정을 더 오픈했다가는 관계를 그르치거나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칼같이 중심을 잡고 상황을 통제하려는 겁니다. 철저히 개선되거나 정돈된 형태로 대화를 시도할 거고요. 그 사람은 현재 심각한 번아웃 상태라 적극적일 수가 없습니다. 조만간 올 연락은 공적인 분위기를 풍기거나 아니면 아주 일상적이고 담백한 안부 묻기 같은 조심스러운 행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변님이 이 관계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나 조언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동안 그 사람의 행동이나 연락에 일희일비하면서 왜 먼저 연락 안 하지? 왜 이렇게 방어적이지 하면서 상대방의 반응만 목타게 기다리셨다면 이제 그 태도를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이성과의 관계를 유리하게 이끄는 힘이 결코 상대를 통제하거나 쫓아다니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하거든요. 그 사람에게 바라는 연인의 모습은 그 사람이 당신에게 보여주었으면 하는 이상적인 태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좀 더 확신을 주길 바란다면 사번이 먼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확신을 보여주고 그 사람이 여유를 갖길 바란다면 사번이 먼저 삶의 여유를 불어야 합니다. 연인에게 바라는 모습을 먼저 갖추려는 노력이 이 관계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내가 매력적이고 에너지가 넘치고 내 삶을 주도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에너지가 자석처럼 상대방을 강하게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은 현재 심각한 무기력증과 현실적인 압박으로 지쳐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사번님마저 매달리거나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똑같이 무기력하게 굴면 관계는 그대로 파탄나거든요. 오히려 사번님이 스스로를 긍정하고 확신에 찬 모습으로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을 때 상대방은 사번님이란 존재를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고 스스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지만 나 자신을 바꾸는 거는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조만간 관계를 유리하게 이끌고 싶다면은 상대방의 소극적인 태도를 탓하기 전에 4번이 먼저 긍정적인 마인드로 꾸준히 실천하면서 당당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어느새 4번이의 그 밝은 모습을 닮아가면서 마음의 벽을 허물게 되거든요. 4번님, 이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확실한 조언은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뻗어있는 안테나를 꽉 꺾어서 오로지 4번님 자신에게 꽂으세요. 그 사람이 연락을 하든 안 하든 지쳐서 동굴에 들어가 있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4번님은 본인의 취미활동이나 자기 개발을 하든지 그리고 스스로를 긍정하는 확신으로 가득 찬 하루를 보내셔야 합니다. 내가 먼저 소울메이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이고 단단한 상태를 갖추고 있으면은 상대방은 유유상종의 법칙에 의해서 4번님의 그 당당하고 빛나는 에너지에 이끌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4번님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그것이 이 판을 완벽하게 주도하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오늘 4번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아무리 복잡하고 지쳐 있을지라도 결국 이 관계의 열쇠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미적지근한 반응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마음 졸이기보다는 나 자신을 더 단단하고 매력적으로 가꾸는 데 집중해 보세요. 내가 가장 나다운 빛을 발할 때 진정한 인연의 기적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4번의 앞날에 가득한 행복과 당당함이 함께하기를 바랄게요.